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기가레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기가레인 찍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6월 초에 찍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6월 초에, 맞네. 6월 7일 날이네. 6월 7일 날 이렇게 찍었었는데, 뭔가 방향 터지기 전 폭풍 전야다. 그래서 슬슬 낚싯대를 좀 챙겨봐야 할 때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올려놨었는데, 오늘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추후 브리핑 느낌으로다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은지, 제가 보는 뷰는 어떻고, 이번에 또 이슈가 있으니까 이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거래량도 지금 거의 1억 주가 넘겼는데, 1억 주가 거의가 아니라 1억 주가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다음 그림들 좀 한번 그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이슈가 있어요. 이슈 오늘 이동통신 뭐 아니면 5G 관련된 테마들이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이쪽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미국에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초고속 인터넷의 전국화를 위해 가지고 400억 달러, 약 52조 원입니다. 한조 원으로. 이 52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요거에 대한 뭔가 이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5G 관련주들, 이동통신 관련주들이 엄청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사실 밀집도 되어 있고, 거의 사실상 뭐 우리나라 이제 약간 좀 도심국가에 좀 더 가깝죠. 이게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그래도 원래 옛날서부터 뭐 우리나라 인터넷이 빠르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이제 땅이 작아가지고 당연히 이런 것들 설치하는 게 그렇게 크게 애로사항이 없지만, 이 미국은 땅이 크고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도 이제 미국은 가봤는데 진짜 크긴 하거든요. 진짜로 뭐 다들 이미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따닥따닥 집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어디 나가려고 해도 뭐 기본적으로 차 타고 가면 막 8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 이게 어찌되었든 이렇게 밀집도가 우리나라처럼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2조 원이나 투입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 엄청 크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통신 관련해가지고 이런 업종들, 이런 테마들이 부각을 좀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뭐 여기 연설까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자금으로 2030년도까지요. 이걸 좀 잘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30년도까지 모든 미국인이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2030년도에다가 제가 이 표시를 그어놓은 이유는, 이게 어찌되었든 뭐 이슈도 좋아, 사이즈도 좋고 크기도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계속 이슈가 나왔을 때 뭔가 이게 앞으로도 좀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주식인들 관심 있는 거 하나잖아요. 이거 가지고 수익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그거 하나 관심 있잖아요. 뭐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깔고 뭐하고, 솔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다른 얘기긴 해서, 그래서 그거보다는 요렇게 뭔가 지속 가능한 이슈여야지. 이게 어찌되었든 이번 한파동 끝내주는 게 아니라, 이번 한파동 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몇 달 있다가 갑자기 또 이 관련해가지고 뭐가 성과가 나왔다, 아니면 뭐가 진행 중이다, 또 이슈 나오고,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이 2023년도고 2030년도까지면 이제 7년 남은 건데, 7년 동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 이슈만 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진행 과정을 이제 밟겠죠. 밟으면서 계속해서 최소한 뭐 7년 동안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이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어쨌든 주식은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기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찌됐든 이런 걸 가지고 좀 움직임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뭐 52점은 진짜 크긴 합니다. 크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하게 좀 파급력을 가지면서 오늘 1억주 터트리면서 기가레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은 저번에도 살펴보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긴 해요. 뭐 그때도 다 설명은 드렸던 부분이에요. 요게 좀 아쉽다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좀 나아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게 바탕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뭔가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신호를 먼저 띄워주면서 슈팅 한번 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재무도 좀 같이 따라가면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크게 좀 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그래도 요거는 좀 리스크 요인이 있기는 하니까, 뭐 그렇다고 매매하는데 당장 문제가 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좀 같이 체크는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그래요. 그냥 쏘쏘고, 대신 나아진다라는 가정이 붙어주면은 그때부터 우상향 곡선은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슈가 굉장히 큰 게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요걸 비밀로 해서 뭔가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저때 찍고 나서 이게 뭐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뭐 엄청 많지는 않아요. 몇 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도 보는 지표들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토대로 봤었을 때 분명히 터질 만한 패턴이긴 하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밑으로 터질까 위로 터질까 사실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터지긴 터질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짧게 잡고 보기엔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왜냐면 이런 게 분명히 크게 터질 만한 패턴이긴 하거든요. 곧 뭔가 터지긴 할 거예요. 터지긴 할 건데 여기서 자르면 뭐 짧게 몇 번 자르고 먹으면 이건 되게 크게 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터지면은 위로 터지든 아래로 터지든 뭔가 크게 한 발이 터지긴 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위쪽으로 우선 신호를 먼저 줬기 때문에 지금 밑에 박스권에서 박스권 밑에서 위로 지금 계속 끌어올리는 파동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밑에서 박스권은 지켜만 주면 위에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우선 위에까지 쳐주면서 돌파에 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강력하게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거 키포인트를 좀 잡고 보면 지금 위로 한번 밀어줬고 이중바닥형으로 한번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고 우선 여기 상단 라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키포인트 구간이에요. 박스권 다음에 보통 추세가 나오게 되는데 뭐 위로 나오든 아래로 나오든 뭐 양쪽 다 추세라고 부르죠. 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추세가 터지는 시작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슈팅을 강하게 날리면서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점입니다. 탄력이 엄청 강하게 붙는 지점은 그래서 한 2,300원 정도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넘어가면 이 정도 파동은 그냥 넘길 거예요. 아마 그냥 쉽게 넘길 거기 때문에 3,500원 정도까지는 그냥 한 방에 슈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넘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못 넘어가면은 뭐 의미 없는 흐름이고요. 넘어만 가게 되면은 3,500원까지 이 힘만큼 그냥 그대로 슈팅 날리면서 보내버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한 2,300원 넘어가면은 한 3,5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이거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예. 뭐 항상 무릇 그렇듯이 세상사 만사 뭐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항상 뭐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고 약간 이런 편인데, 오늘 조금 너무 과도하게 뽑았어요. 솔직하게 오늘 설마 최고치까지 뽑을까 했는데 이걸 뽑아버리네. 이게 최고치를 뽑아버렸거든요. 이전에는 이때가 최고치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대치를 뽑았다라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이게 어쨌든 최고치가 나왔다? 뭔가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보는 게 좋아요. 큰 흐름상.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최대치를 사실 뽑으면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찾는 거죠. 찾는 건데 내가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면 한 번에 최대치를 먼저 뽑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좀 과도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거래량은 힘이다.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 진짜 귀에 닦지 않겠다. 거래량은 힘이에요. 여러분 힘이야. 근데 힘을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나? 그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뭐 운동도 좀 해보신 분들, 저는 운동신경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좋아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운동할 때 보면은 뭐 특히나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뭐 복싱도 그렇고 이게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막 공이 멀리 안 나가요. 잘 맞지도 않고 제대로 뭔가 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힘을 좀 빼고 자연스럽게 치려는 버릇을 자꾸 들이려고 하는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딱 제대로 쳐야 되는데 지금 힘이 잔뜩 들어간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뭐 무대도 아니고 얘가 막 멍석 깔아주니까 긴장을 잔뜩 해가지고 힘을 너무 과도하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들이 뭐 물론 못 터진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중바닥형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분명 위쪽으로 상방 쪽으로 우선 터트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힘을 너무 과도하게 썼기 때문에 약간 기진맥진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치 거래량이 나오면 힘을 과도하게 썼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을 먼저 마련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조금 더 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한 방에 넘어가기보다는 사실 조금 눌러줬다가 다시 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번에 좀 너무 힘을 많이 썼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바로 가면 제일 베스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도 최대치를 뽑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눌림을 한번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뽑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눌림 좀 주면서 쉬어주면서 힘도 좀 재충전을 하고 저기 뭐 홍삼 뭐 이런 것도 좀 먹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도적
드로우전을 치면서 넘어갈 때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생각하면은 사실 눌러주면 조금 더 한 번 더 쳐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니까,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 나오는 거니까 사실 나쁠 건 별로 없어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거 혹시 좀 쳐주고 눌림목 나왔다가 재반등 치면 짧게 끊고 보긴 좋다라고 보고요. 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곧 터지긴 할 거예요. 뭔가 큰 게 하나 터지기 직전 패턴이기는 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뭔가 큰 게 하나 터질 것 같은데 바로 갈 가능성도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치를 뽑았기 때문에 조금 쉬어줬다 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요런 자리에 나오면 뭐 그때부터는 한번 라인은 잡아야 돼요. 이게 밑으로 터지면 답 안 나옵니다. 밑으로 터지면은 이제 밑으로 확 그냥 꽂아버리면서 가는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터지긴 할 거지만, 여기서 뭐 밑으로 터져버리면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짧게 커트 칠 생각하고, 먹으면 대신 엄청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우선 약간 비유를 하자라고 하면 이게 딱 그 약간 그런 느낌, 지진의 진앙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쓰나미가 몰려올 때 보통 이제 바다, 깊은 바다에서 뭔가 이 지진이 일어나고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이게 물로 계속 이게 힘의 에너지가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막 쌓여가지고 결국 큰 파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덮치는 거잖아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추가적으로 좀 뭐 눌렀다가 터지는지 바로 터지는지 좀 지켜보시되, 전 전자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이고, 얘가 실질적으로 탄력 붙이면서 엄청 강력하게 터지는 자리는 2,300원 정도니까, 여기 넘어가고 나면은 뭐 화산 폭발급으로 한번 터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넘어만 가면 2,300원 정도 넘어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3,500원부터 4,000원 정도 사이까지는 그냥 한 번에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요거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노파심에 이미 떴어요, 여러분. 이미 20%가 넘게 뜬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이게 어쨌든 리스크랑 리턴 개념으로 봤었을 때 자르게 될 경우도 생각은 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차라리 그래서 눌림목을 줬다가 반등 주면 그때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고, 여기 뭐 돌파 매매는 사실 뭐 돌파 매매를 내가 분봉상 타점 봐가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내가 대응이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 눌림목을 좀 더 좋아한다라는 점. 그래서 뭐 눌림목 나왔다 반등 나오면 뭐 이럴 때 볼 수도 있고, 돌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눌림목 자리 나오면 이런 데서 뭐 이제 노려볼 수도 있고, 이런 자리들이 확실하게 좀 나오면 지금 쏘고 있는 순간 말고 이런 순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여서, 당장 뭐 그냥 내일 터진다 그냥 간다 막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어쨌든 판은 좀 열어놨다라고 보이니까 그 판 속에서 적절한 좀 타이밍이 나오나 좀 지켜보시다가 그림들 좀 그려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되었든 기가레인 뭐 찍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 신호를 하나 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 토대로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뭐 나중에 한 번 더 크게 터지게 되면은 뭐 여기 도달할 쯤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찍어가지고 뭐 그때 생색 한번 내보는 걸로 하죠 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좀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가레인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